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삶과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섬유 지식을 전달하는 텍스나라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화학섬유에 대한 영상 올려드립니다. 화학섬유의 종류 중 재생섬유, 반합성 섬유, 합성섬유의 폴리우레탄과 무기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화학섬유의 원료 및 특성에서 재생섬유, 비스코스 레이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섬유란 면, 린터, 목재 펄프로부터 섬유를 재생시킨 것으로 1892년 영국에서 특허를 얻어 1924년 미국에서 레이온으로 변경하여 상업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소시 쉽게 빨리 타며 종이 타는 냄새가 나고 타르가 아니면 쟤는 거의 없습니다. 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흡수율도 높고 유연하면서 쾌적성이 좋고 다른 섬유와의 혼방성도 양호합니다. 열 전도성이 좋으며 피부에 접촉하면 차가우며 청량감이 있습니다. 우수한 염색성과 실크 같은 감촉성으로 착용감이 우수하고 드레이프성이 좋으며 표면이 매끄럽고 인견이라고도 하며 광택이 풍부합니다. 탄성 회복률이 낮아 구김이 잘 생기며 알칼리에 강하나 산에는 약합니다. 흡습성이 좋아 정전기 발생이 거의 없고 안전 다림질 온도는 140에서 150도씨가 적당합니다. 비스코스 레이온의 가장 약점인 강도가 약하고 물에 젖으면 섬유 중에 가장 약해집니다. 약 50%까지의 약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스코스의 레이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렌징사에서 만든 모달 섬유가 있습니다. 목재를 주 원료로 생산한 셀룰로스 섬유로 기존 비스코스 레이온의 최대 단점인 수중 강력 저하 및 수축성을 보완한 고강력 레이온, 너도맘나무 목재 펄프를 사용하여서 만든 모달 섬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큐프라, 벤베르그입니다. 큐프라는 면 린터 펄프를 구리 암모늄 용액에 녹여서 긴장방사법에 의해 실로 제조하여 구리 암모늄 레이온이라고도 합니다. 1918년 독일의 벤베르그사가 비스코스 레이온보다 가늘고 질긴 실을 만들어 상표를 벤베르그라고 명명하여 생산하였습니다. 비스코스 레이온과 비슷한 특징이 있으나 가늘고 질기며 우아한 광택과 촉감이 견섬유와 비슷하고 견대용으로 사용하며 가격이 높습니다. 흡수성이 좋고 염색이 우수하며 다른 섬유와 혼방 또는 교직하여 사용하고 정전기 발생이 거의 없으며 비스코스 레이온의 약점인 물에 젖으면 약해지는 성질을 개선하여 그다지 강도가 저하되지 않습니다. 주 용도로는 고급 여성 의류, 드레스, 얇은 직물, 브라우스, 속옷류, 안감, 벨벳 직물, 카펫 등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반합성 섬유인 아세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린터 펄프와 목재 펄프를 초산의 화합 프레이크를 만들어 건식 방사하여 경과 같은 장섬유 필라멘트로 만들고 건축 건조 후 절단하여 단섬유 스테이플 파이버, 스테이플 섬유라고도 합니다. 스테이플 파이버로 만듭니다. 재생섬유의 경우 원료를 약품에 녹여서 섬유로 뿜어내지만 아세테이트는 천연섬유소에다 아세트산이란 화학약품을 더해 만들어진 합성 제품입니다. 아세테이트는 보통의 아세테이트, 즉 디아세테이트는 아세톤 용액에 녹습니다. 디아세테이트와 트리아세테이트, 아세텐 용액에 녹지 않는 트리아세테이트로 분류되며 디아세테이트는 흡습성이 트리아세테이트보다 좋고 트리아세테이트는 면보다 가볍고 드레이프성이 좋으며 합성섬유처럼 열 가소성이 우수하여 열 고정이 가능하고 아세테이트에 비해 흡습성이 적어 워시 앤 에어성이 있으며 알칼리에 강하여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연소하면 녹으면서 계속 연소하고 초산 냄새가 나며 검고 단단한 불규칙한 형태의 덩어리가 남습니다. 견과 같은 광택과 탄력이 좋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염색성이 좋으며 내일광성이 나일론과 견보다 좋고 해충이나 곰팡이가 없습니다. 장시간 일광에 노출 시 섬유의 강도가 저하되며 물에 젖으면 강도가 저하됩니다. 아세테이트, 즉 디아세테이트 섬유는 아세톤 용지에 용해되므로 절대 아세톤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아세톤의 주요 용도로는 블라우스, 넥타이, 스카프, 안감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판덱스, 라이크라, 제품명으로 라이크라고도 하며 1958년 미국 듀폰사에서 스판덱스를 개발했고 라이크라, 우레탄 결합을 갖는 분자 사슬이 섬유를 구성하는 화학 구조의 85% 이상을 점유하는 탄성 섬유입니다. 유럽에서는 엘라스탄이라고 부르며 한국에서는 효성 TNC, 세계 1위입니다. 태광산업, 코롱 머티리얼 등에서 제조합니다. 폴리우레탄 섬유는 불꽃에 접촉시키면 녹으면서 타고 계속 연소되지는 않고 특이한 냄새와 점착성을 가진 고무 모양의 덩어리가 발생이 됩니다. 섬유 중 신축성이 가장 우수하며 고무가 가지고 있는 섬유로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천연 고무 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고무보다는 염색이 쉽고 햇빛과 열에도 강하며 내유성, 기름에 강한 성질, 내유성도 고무보다 좋으며 조금 무거운 것 외에는 모두 양호합니다. 고무에 비해 피지와 땀에 잘 견디며 천연 고무보다 염색성, 마찰, 굴곡 강도가 좋아 스포츠복과 피복 재료로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타 섬유에 즉 합성섬유나 천연섬유에 스판덱스 3 내지 5%를 혼용하면 커다란 신축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에 약하므로 스판덱스사 염색 온도는 100도씨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20도 이상 되면 섬유가 손상을 받아서 녹음으로 딱딱하게 굳어 탄력성을 상실하고 절단이 쉽고 섬유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산과 알칼리에 강하며 드라이클리닝 용적이 강하나 염산에 약하므로 염소 표백제 사용은 불가합니다. 내충, 내균성이 좋으며 내일광성이 좋고 일광 대기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염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산성염료와 분산염료가 좋습니다. 주 용도로는 탄성사, 란제리, 커버사, 코어사, 베어사, 수영복, 양말, 브레이저, 고탄력 스타킹 등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탄성사나 커버사, 코어사, 베어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판덱스사, 스판덱스 얀, 베어 엘라스틱 얀이라고도 하며 폴리우레탄에서 직접 장섬유, 필라멘트를 말합니다. 이런 수십만 미터씩 간격이 있는 필라멘트로 방사한 것으로 신축성이 강하며 파운데이션의 파워네트, 수영복용의 트리코트 등에 사용이 됩니다. 네 번째, 무기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섬유 중 유리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리를 녹여 고압으로 압출한 다음에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터 등의 경화제를 첨가해 만든 섬유입니다. 원료로는 규사, 석회석, 붕사 등 원료 조성에 따라 A글라스, 고알칼리용이고 C글라스, 화학용, E글라스, 전기부품용, S글라스, 고강도용, 이러한 원료 조성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유리섬유는 높은 인장 강도와 작은 연신율, 잘 늘어지지 않습니다. 고탄력성과 우수한 강도가
강도와 가격이 싸고 불연성이며 내화학성이 좋습니다. 강화 플라스틱 또는 강화 고무를 만드는 데 보강제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로 만든 섬유로 100%에 가까운 탄소 원자로 구성된 무기섬유, 탄소섬유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이 육각고리 결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철보다 10배 정도 강한 강도를 가집니다. 탄소섬유 한 가닥에는 수천 가닥의 탄소섬유가 꼬여져 있습니다. 탄소섬유의 밀도가 철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경량화가 필요한 분야에도 적합합니다. 항공우주산업, 토목, 건축, 자동차, 군사, 각종 스포츠 분야에 적용이 되며 풍력발전, 연료전지, 천연가스 및 수소에너지 저장 탱크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탄소에서 파생되는 제품들이 탄소섬유, 카본블랙, 흑연, 활성탄, 탄소 나노 튜브 등이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항공우주 및 스포츠 연구, 건축 자재 등에 적용이 되며 카본블랙은 타이어 및 토너 등에 사용됩니다. 흑연은 리튬 이온제와 연료전지 등에 사용되며 활성탄은 정수기 및 오염물질 정화에 사용되고 인조 다이아몬드는 공구 등에 사용됩니다. 탄소 나노 튜브의 경우 디스플레이 및 전지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소비재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기타 화학섬유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재생섬유인 레이온, 비스코스 레이온과 큐프라가 있다는 것, 반합성 섬유에는 아세테이트가 대표적인 것, 합성섬유 중 고무 대용으로 스판덱스 섬유가 있다는 것, 무기섬유는 유리섬유와 탄소섬유가 있다. 이러한 섬유에 대한 내용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